중국이 한반도 전쟁 불안감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중국 매체가 북한의 첫 공격 대상은 바로 한국이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말인데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처장.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매체의 한 기사가 있는데 지금은 삭제된 상태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은 오전 삭제해서 보일 수 않는데요. 네. 중국, 그러니까 공산당 기관지죠. 인민일보의 자매지입니다. 환구시보에서 만에 하나 한반도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한국이다. 네. 이어 일본, 나태적의 미군 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중국 당이 직접 전화를 입을 가능성은 그보다 후순이다. 네. 우리도 안심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한반도 전쟁이 난다면 핵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네. 지금은 북서 계절풍이 불어왔다.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네. 중국 동북 지역에는 불리할 게 없다. 나쁘지 않다. 결국은 한국만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환구시보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중국도 사실 북한 바로 뒤에 있는 2차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슨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뭐 놀이 구경하듯이 이런 식의 보도 태도를 그것도 중국의 기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이유가 사실은 또 있다면서요. 이 전에 다른 매체가 이 핵전쟁의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중국 내부 국민들이 술렁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 지린일보입니다. 그러니까 길림성이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길림성에서 나오는 기관지입니다. 네. 거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무기 상식 및 대응 방법을 아하. 자세하게 소개한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 사람들은 진짜 핵전쟁이 나나보다 이렇게 불안감에 떠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도니까 거기에 아하. 대해서 환구시보가 사설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전쟁이 나도 네. 중국보다는 한국의 피해가 크고 설령 핵전쟁이 나더라도 낙진이라든지 방사선이나 이런 오염물질들은 결국 한국으로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명을 한 국민들을 겁니다. 안심시키는 위한 기사를 쓴 거였군요. 네. 근데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까지 좋은데 네.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렇죠. 한국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건데 그렇죠. 중국이 대국이라면 네. 현재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준수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핵을 폐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핵을 폐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국으로서 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북한이 핵으로서 한국을 먼저 공격한다. 네. 그 공격해도 우리는 피해가 없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유엔 안보리 상임위적으로서 네.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국으로서 보일 수 없는 모습을 보였던 거는 굳이 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드 보복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강철환 대표님. 네. 근데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게 북중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 신문이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다면 그 지역에 떠도는 소문이나 분위기를 보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굉장히 그런 소문, 그런 분위기는 많이 형성이 됐다라는 뜻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 지역이라는 것은 네. 북한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북한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서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 길주라는 것은 중국과 100리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에 바로 피해가 오고 있는데 중국 지도부가 단 한 번도 네.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이제 예방하지도 못했고 네네. 그 정보를 주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굉장히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고 네.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 나오는 북한 관리들의 모습이 네. 뭐 반미나 반항보다는 네. 반중 감정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도 지금 겉으로는 미국 욕하고 한국을 욕하고 있지만 네. 실제 마음은 중국을 더 중화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과연 북한의 핵이 네. 미국이나 한국으로 가겠냐. 네. 이 김정은이 이게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중국으로 쏠 수도 있지 않겠냐. 아, 그건 좀 너무 나간 얘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동북 지역의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런 소문 민심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잠재우려고 이렇게 이제 그 신문을 내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동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강 대표님 말 들으니까 지금 시진핑과 김정은의 관계가 정말 얼마만큼 너무 안 악화되어 좋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반도 전쟁 주변국들이 불안감을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가운데 미국 내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전문가가요, 미국 내에 있는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전쟁의 대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계속 고위 관계자들이 선제 타협 등 굉장히 이제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이제 과연 진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나 이런 이제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MIT 교수인 베리 포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이 가져올 엄청난 인명피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한 이유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 순방 기간에 북한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를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싸움을 할 정도로 한반도 상황이 간단치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하면서 미국 전문가도 선제 타격을 쉽게 전쟁 상황을 쉽게 얘기하거나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한 겁니다. 자, 이 포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경고성 조언을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북기습 공격 제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너무 큰 도박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또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부분, 전술핵, 전략핵 다 포함된 얘기겠죠. 한반도 내에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했습니다. 억제력은 아마 경제적 제재라든가 모든 내용을 포함한 것 같고요. 외교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현명한 대안이다. 이게 바로 우리 정부의 지금 기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북한부터 봐야 됩니다. 네.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만, 네. 폐기한 의사를 구두라도 표명을 해야. 그건 절대 그다음부터 예상이 안 되는 이 상황이잖아요. 북한이 그 핵을 포기 안 한다 그러면, 네.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동북아에 핵도민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군사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 교수 얘기가 그래도 리스크는 있지만 쪽집게식으로서 핵미사일 기지를 제거하는 부분에서는 리스크는 크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저 부분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그 뉴욕타임스 네네네. 제가 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진보 성향입니까? 보수 성향입니까? 뉴욕타임스요? 네네. 진보 성향이죠.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뉴욕타임스는 지금 현 정부인 트럼프 정부하고는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를 일단 비난을 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쭉 해왔던 일이고, 네. 이 포준 교수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북한에 250개 이동식 발사대가 있다 이겁니다. 네. 이게 이제 다소는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제 이건데 250개는 그 중에서 한 150개 정도가 단거리 미사일, 독사라고 하는 아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는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다 포함해서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왜냐?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는 미국에 몇 명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을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교수의 말도 타당은 하지만 네. 그러한 부분도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 내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내년 2018년도에 군사 충돌 가능성을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요. 50% 전후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50%를 과연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50%나 되느냐 아니면 50%니까 불확실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 현재 50%죠. 네. 근데 만약에 북한이 다시 한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해서 네. 정상각도 발사해서 한 10,000개 이상 날려보내고 또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SLBM을 북극성 3형을 네.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자꾸 이제 한국과 일본의 위기감이 고조된다면은 저 퍼센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앞으로 저 퍼센트가 더 올라갈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도발을 해서 멈춘다 모르는데 네. 도발을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네. 미국이 정말로 군사적 옵션을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이 위기 상황은 자자들 생각이 없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모 실장 그리고 강철한 대표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